어디까지 배웠는데? 39. 39. 직선과 평면의 위치라는 게 내가 해오라고 안 했나? 40쪽은 아예 안 배웠나? 그러면 39쪽까지였네. 39. 자, 39까지입니다. 질문 받으면 36부터 받으면 되죠? 36쪽부터요. 자, 개념원리 확인 문제 질문 받을게요. 26쪽부터예요? 예. 좋아요. 질문 되게 많이 있네. 아, 26부터 해야 되는구나. 저번에 마지막에 이걸 그냥 숙제로 냈었구나. 내가. 우와. 오늘 질문 되게 많이 있네. 좋아요. 자, 26쪽. 괜찮아요? 오케이. 자, 27쪽이요. 자, 28쪽. 15번이요. 15, 16? 예. 자, 15번도 해봅시다. 자, 여기 도형 문제가 나왔지만 이걸 어떻게 방정식처럼 만들 수 있느냐 저번에 했었는데 이번도 같은 건지 한번 봅시다. 자, AB의 중점이 M이라고 그랬어요. AB의 중점. 그러면 AB의 중점이 M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랑 길이가 같다라는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AM의 중점을 N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하고 또 이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자, 얘랑 여기를 그러면 x의 반이라고 잡읍시다. 2분의 1x, 2분의 1x. 그죠? 자, 그 다음에 nm의 중점을 이랬죠? 그럼 여기랑 또 길이가 같대요. 그럼 이거에 반을 해야 되는데 분수야. 그럼 니네가 반의 관계가 이제 뭐가 있는지 아니까 제일 짧은 애부터 미지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난 그럼 다시 4분의 1로 쓰기 싫으니까 얘를 a라고 해야겠다. x 말고 a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2a가 얘랑 똑같잖아. 2a.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가 그 x 똑같은 거 두 개가 있는 게 되니까 난 여기를 2a라고 써야겠네. 2a. 그럼 2a 더하기 2a니까 여기는 몇 a가 되는 거예요? 4a가 되죠. 그래서 얘가 4a면 얘도 똑같으니까 4a야. 이렇게 문자를 정리하면 돼요. 처음에 긴 길이에서부터 중점 하고 왔는데 서로가 다 관계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제일 짧은 애를 시작으로 이거의 2배, 이거의 2배, 이거의 2배 이렇게 하는 게 정수 스타일로 문자를 잡을 수 있으니까 편하지.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써놓기만 할게요. 자, 제일 먼저 A, B의 중점이다 그랬으니까 AM과 MB가 같아. 근데 얘를 먼저 쓰지 않았어. 그 다음에 AN과 NM도 같아. 그 다음에 NP와 PM도 같아. 그래서 얘를 A로 시작하면 여기가 2A가 되고 여기는 4A가 된다. 이렇게 서로 관계가 있는 문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힌트가 이제 PB의 길이가 나와. 2번. 그런데 PB는 20이거든. 이랬어. 자, 그런데 니들한테 뭐 구하라고 했냐면 이걸 알려주면 3번 AB는 어떻게 구할래? 이런 거야. 그러면 이 힌트하고 내가 구해야 되는 애가 내가 정해놓은 미지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 자, 그럼 우선 PB부터 가자. PB. 자, P에서부터 B까지. 그럼 여기 1A와 여기 몇 A? 4A를 더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PB는 PM 더하기 MB에 해당하네. 그런데 PM을 우리가 1A라고 했고 MB를 4A라고 했으니까 PB는 얘네들을 더한 5A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므로 5A가 20이거든 이라는 힌트야. 이해가요? 그러면 A 한 개는 얼마나게? 4잖아. 4cm. 자, 그럼 힌트를 가지고 알았고요. 그럼 AB는요? AB는 그러면 어디 보자.
A, B, 얘는 이거네. 4A, 4A. 그죠? A, B의 길이는 다시, 자, AM과 MB를 더하면 돼. 근데 AM을 우리가 4A, MB를 4A라고 했기 때문에 AB는 8A에 해당하는 애야. 근데 A가 4cm니까 8A에 해당하는 애는 8 곱하기 4cm. 32cm겠네. 그쵸? 이렇게 문자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요. 16번 갈게요. 다 썼어? 쓰고 있어? 잘했어요? 자, 그럼 16번으로 갑시다. 16번도 또 그 내용이야. 그죠? 그 내용. 그럼 우리가 문자를 사용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걸 16번도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5번과 같은 문제 같은데 똑같은 방법으로 미지수를 정해서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쓴다. 이겁니다. 자, 우선 1번. B가 A씨의 중점이다?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네? 그럼 우선 문자를 표시해라. 그림에다가 같다는 표시. 그 다음에 D는 C2의 중점이래. D는 C에서 2까지의 중점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같다는 얘기는 이걸 Y라고 해볼게. 그죠? 자, 그래서 길이가 처음에 같다는 것 때문에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다고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CD와 DE의 길이가 같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 자, 그런데 여기를 문자로 우리가 X, 얘네들을 Y라고 일단 썼어. 아까랑 관계대처럼 똑같은 문자로 바뀔지 안 바뀔지는 아직 몰라요. 그죠? 자, 그런데 힌트가 뭐가 나오냐면, 자, 그런데 BB가 AF의 5분의 2를 곱한 것과 같다는 뜻이야. 곱하기 2가 생략된 거거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AF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어디 갔니? BD의 길이는 X 더하기 Y. 자, 그러면 이 문자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사용한 문자로. 자, BD. B에서 D, X 더하기 Y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X 더하기 Y. 얘는 X 더하기 Y야. 그 다음에 AF는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AF는 A에서부터 F까지는 X 몇 개랑? 2개랑. Y 몇 개랑? 그리고 3이 더해져 있어. 그죠? 그럼 여기다가 2x 플러스 2y 플러스 3이라고 써요. 그죠? 자, 그런데 자 3번 얘네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건 뭐라고? BD야. BD는 다시 뭐라고 써 있어요? X 더하기 Y라고 써 있어요. X 더하기 Y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인지 알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이 힌트 가지고 우리가 구해내야 돼. 이 힌트 가지고. 잘 봐. 자, 여기 X 더하기 Y가 있고 여기도 X 더하기 Y가 있는데 이쪽은 2가 곱해져 있어요. 맞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분배 법칙 배웠지? 얘네들 두 개의 항을 똑같은 숫자 뭘로 나눠서 쓸 수 있어요? 2로 나눌 수 있죠. 그럼 얘를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2 곱하기 x 플러스 y라고 써도 돼요? 이거 분배하고 이거 분배하면 얘니까. 맞죠? 자, 그럼 얘는 요거 더하기 3이 써있고요. 지금 소가로가 원래 있었는데 내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중가로로 바꿔
바꿔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식을 쓸게요. x 플러스 y가 여기 있는 식의 5분의 2배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x 플러스 y 구하면 되는 거거든? 잘 봐. 얘 구하면 되지?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 구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x 플러스 y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애를 문자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니까 x 플러스 y를 네모라고 하고 식을 다시 볼까요? 네모는 어차피 이거 하나하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합친 걸 구하는 거니까. 그지? 네모는 5분의 2 곱하기 2 네모 플러스 3 이거예요. 맞죠? 자, 근데 여기도 네모가 있고 여기도 네모가 있어요. 니네가 구해야 되는 네모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항을 할 건데, 근데 지금 여기서 식이 조금 짜증나는 게 뭐냐면 분수형이야. 너네 정수 계산하는 게 쉬워, 분수 계산하는 게 쉬워? 정수. 그래서 방정식을 풀 때도 우리가 얘네들을 분수형이 아닌 정수형으로 고쳐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양변에 얼마를 곱합시다. 5를 곱해서 정수로 만든 다음에 생각하면 조금 더 단순해질 거예요. 자, 그럼 왼쪽에다가 5를 곱하면 5 곱하기 네모는 네모랑 또 하니까 좀 더 이상한데 그냥 A라고 할게요. 5A로 바꿀게요. 5A는 이거 약분돼서 5분의 1가 날라가요. 근데 이거 가로가 있으니까 얘랑 한 세트야. 5는 여기 한 번만 곱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2A 플러스 3이야. 여기 써도 돼야 안 돼요? 되죠? 자, 그럼 정수형이니까 이제 풀게요. 오른쪽에 가로를 좀 풀어야 되네요. 4A 플러스 2, 3은 6입니다. 이게 5A야. 그럼 이항하면 5A 빼기 얼마가? 5A 빼기 4A가 얼마다? 6이다. 맞아요? 그럼 얘네 계산하면 1A죠. A가 6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A를 뭘 A라고 했던 거지? x 플러스 y. 그러므로 x 플러스 y가 6인 거예요. x 하나 y 하나 따로따로 구하면 못 구해. 근데 x 더하기 y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 그게 b의 길이네요. 그죠? 우리가 좀 써보세요. 문자가 두 종류였다가 똑같은 문자가 나오면 하나의 문자로 바꿔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자, 잠깐만요. 여기 용어를 아예 알려드릴게요. 똑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부분을 단순한 다른 문자로 바꾸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치환이라고 해요. 치환. 바꿀치. 그래서 만약에 이거 하나하나를 구하라고 했을 때도 똑같은 부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미지수가 두 개인 걸 방정식에 해를 구할 수는 없거든. 그럼 또 다른 하나의 공통인 문자로 바꿀치, 바꿔서 식을 단순하게 만든 다음에 x에 관한 1차 방정식 풀듯이 똑같이 이야기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됐어요? 18번까지 또 질문 있습니까? 괜찮아? 오케이. 이거 정리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29쪽. 22번까지. 20번? 또 22번. 22번, 25번 시계 문제. 22, 25번은 시계 문제. 24번. 자, 20번 먼저 그럼 할게요. 21번 있네. 자, 20번.
그림에서 세 직선 A, B, C, D, E, F의 교점이 5고 몇 배다 관계 나오네. 자, 1번 가 C, O, G가 가 A, O, C의 몇 배다? 4배와 같다. 그럼 이제 표시를 하러 가야 돼. 여기다가 C, O, G, C, O, G 얘는 A, O, C의 4배. 바로 옆에 있는 애들이네. 그죠?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각이 얘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럴 때 미지수를 정하거든. AOC를 X라고 하면 각 COG는 몇 X가 된다는 얘기야? 얘가 X니까 그렇지 4X. 그죠? 그리고 그림에다 반드시 표시해야 돼. 얘가 X면 얘가 4X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분수형이 아니네. 각 FOB는 각 GOB의 5분의 1배다. 그럼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이런 분수형이 나오면 계산하기 편리하려고 정수 스타일을 바꾸잖아요. 도형 문제에서도 똑같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똑같이 5를 곱해서 정수 스타일로 바꿔서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날라가서 5가 없어지지만 이쪽에 5가 붙죠? 5 곱하기 각 FOB 한 것이 각 GOB야. 그러면 FOB하고 GOB 중에 누가 작은 거예요? 얘죠, 얘 왼쪽이. 그죠? 그럼 얘를 또 다른 문자 Y라고 하면 얘는 Y 곱하기 5니까 각 GOB가 5Y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이걸 체크하러 갈게요. 자, 문자 중에 FOB 얘가 Y면 GOB 이거 전체가 5Y야. 근데 5Y 중에 Y가 포함되어 있네. 그죠?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요만큼이 몇 Y야? 이거 4Y라는 얘기구나. 그죠? GOF가 아까랑 똑같은 스타일로 가면 이것 때문에 각 GOF가 4Y야 라는 것도 우리가 표시할 수 있어. 5Y 중에 Y가 포함되어 있는 중이거든. 그림을 그려서 올려놔야지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니네한테 구하라고 하는 각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 각 DOE 이건 그러므로예요. 그럼 이것도 내가 뭐에 체크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문자를 XY를 사용했잖아. 그럼 얘가 XY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DOE 볼게요. 근데 벌써 당황스럽지. 왜? 우리가 위쪽으로 가다 체크했는데 이렇게 나와.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기 밑에는 어떠한 표시도 없죠? 그죠?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네요. 그럼 DOE는 니네가 배운 막복지각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DOE. 막복지각의 크기는 어떠니까? 같으니까. 아래쪽은 힌트가 하나 없잖아. 얘랑 같은 각이 위쪽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야. 근데 막복지각을 찾는 방법은 각이라는 건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잖아요. 반직선을 연장하면 반대쪽으로 반직선이 또 생겨. 그렇게 찾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반직선을 연장, 여기 있는 반직선을 시끄러워. 연장.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과 반대되는 게 이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네. 누구예요? COF네요. 이해가요? 그래서 얘랑 막복지각인 COF를 구한다. 왜 같아? 막복지각이라고 써야죠. 그럼 COF는 뭐라고 돼 있냐? 이제 이걸 생각해야죠. 그럼 COF는요. 4x 더하기 몇 y? 4y. 그죠? 근데 COF는 말이다. 4x 더하기 4y라고 써있구나. 둘 다 4가 곱해져 있으니까 분배 법칙에 이걸 써서 x 더하기 y에다가 한 번에 4배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니들은 이제 뭐야? 이 답을 해결하기 위해서 x 더하기 y 값이 얼마인지 알면 돼요. 그죠? 그럼 니들이 정리해놓은 힌트를 다시 바라봐야 돼요. x 더하기 y를 어떻게 구하지? x 더하기 y를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잘 봐. 1x 더하기 4x 더하기 4y 더하기 1y가 합쳐져서 AOB라는 형각이 만들어져 있네요. 힌트가 하나 더 있던 거야. 그죠? 1번, 2번, 힌트 3번이라고 할게요. 3번. 여기 밑에다가 보이죠? 3번.
자, 그림 속에서 니네가 해석을 해야 돼. 그림 속에서 평각 하나가 존재하는데 평각 AOB가 존재하는데 평각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얘가 180이거든. 근데 얘네들을 왜 이용해야 돼? 여기 써있는 이 문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죠? 그래서 AOB는 x 더하기 4x 더하기 4y 더하기 y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게 180이야. 힌트. 맞죠? 그러면 얘네들 동명이니까 계산하면 5x고요. 얘네들도 동명이니까 5x야. 그죠? 그럼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죠. 5x 더하기 5y가 180이다. 그런데 5가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다시 분배 법칙의 역을 써서 5 곱하기 x 플러스 y라고 해도 돼야한데, 그죠? 이게 180이에요. 너희들 x 더하기 y가 필요했거든? 근데 x 더하기 y 앞에 5가 곱해져 있으니까 양면이 똑같이 얼마를 나누면 돼? 5를 나누면 끝나. 그러므로 x 더하기 y는 5분의 180이니까 5, 35, 36. 자, 그러면 아까 뭐 구하라고 했지? 그러므로가 이거잖아요. 얘랑 같은 막폭지각이고 막폭지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가 사용됐고 x 더하기 y에다가 대비하면 되고 그럼 끝났네요. 그러므로 4 곱하기 36. 이게 답이에요. 풀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됐어? 자, 22번 할게요. 24번을 먼저 하고요. 22번하고 25번은 같은 문제거든요. 그거 두 개를 같이 할게요. 24번을 먼저 할게요. 자, 봅시다. A, B, C, D가 이 순서대로 있다 그랬어. 그럼 순서는 바뀌면 안 된대. 근데 얼마큼씩 떨어져 있는지가 밑에 나와 있는 조건이야. 그치? 자, 그럼 한 직선 위에 있다. 시작이 A고, 그 다음에 중간에 B, C가 있고, 마지막이 D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이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힌트대로 한번 비율을 쪼개볼게요. A, B 대 BC가 2대 3이래. A에서 B까지가 2칸이면 B에서 C까지는 몇 칸이다? 3칸이다. 그럼 여기서 칸을 쪼개봐 얘들아. A, B 여기가 B 똑같은 거 2칸이 있다. 그죠? 그러면 X라고 할까요? X, X 2X일 때 B에서부터 C까지는 얘랑 똑같은 칸이 몇 개 떨어져 있으면 돼요? 3개. 그러면 하나, 둘, 셋.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 떨어뜨려서 C. 그럼 A, B 대 B, C가 2대 3. 맞아, 아니야? 맞죠? 자, 그럼 D는 아직 쓰면 안 되겠다. 그치? 자, 좀 더 직선을 연습해놓고요. 자, 그래서 써놨고요. 2번. 그 다음에 B, C와 CD는 1대 1이에요. BC? BC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D를 해야 되는데 그게 1대 1에
얘가 1이라고 잘 봐. 그럼 미지수 정했으니까 AB를 2x라고 했을 때 BC가 3x였어. 우리네. 그죠? 그럼 똑같은 BC를 여기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BC가 지금 3x라고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럼 3x의 2배네. 그럼 CD는 몇 x여야 돼, 얘들아? 그렇죠. 3x의 2배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6x야. 그죠? 그럼 얘랑 똑같은 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 6개 해서 여기다 D를 꽂아야 돼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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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해가요? 됐죠? 그럼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한 거야. 여기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자, 근데 힌트가 뭐냐면 3번. 야, 그런데 AD가 44거든 이랬어.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미지수 정하는 X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 A에서부터 D까지가. 우와. 내가 정한 문자로는 지금 몇 개의 X인지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네. 그죠? 그럼 여기 올려놓은 미지수를 따지면 AD는 11X에 해당하는데 그게 44라는 거야. 이해가요? 도형 문제가 방정식으로 보이죠, 그죠? 그럼 11로 나누면 끝나는 거야. 그럼 우리 x가 얼마겠게? x 하나는 4인 거야, 4. 자, 그런 상태에서 니네한테 AC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AC도 니네가 정해놓은 문자로 가야죠. 자, A에서부터 C까지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5x를 구하라는 뜻이구나. 근데 니네 x 값이 산 줄 알지? 그러니까 5x는 5 곱하기 4 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문자로 여기 있는 식들을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방정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 다 됐어? 자, 이제 시계 문제 할게요. 22번, 25번. 내가 22번을 할 거고, 니네가 그 설명을 듣고 25번을 할 수 있는지 볼게요. 자, 시계 문제는 이 동그라미 시계를 얘기하거든? 문제 풀기 전에 시계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애들이 뭐가 있는지 볼게요. 자, 12, 3, 6. 저 뒤에 걸려있는 저 동그란 시계에 대한 얘기야. 자, 시침과 분침은, 분침이 더 길죠? 그 다음에 시침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각각의 이제 여기 1시, 2시, 4시, 5시, 7시, 8시, 11시, 12시. 자, 문제를 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뭘 꼭 알아야 되냐면 시계 문제에서 늘 이거는 규칙이야. 시계 관련 문제에서 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시침. 시간을 가리키는 침, 바늘, 짧은 바늘 얘기. 그 다음에 분침, 분을 가리키는 긴 바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자, 그럼 시침부터 한번 해볼게요. 시침. 근데 시침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야 돼. 분침은 이거 한 가지만. 자, 뭐냐면 만약에 시침이
1시간당 움직일 수 있는 각이 정해져 있어. 시침이 1시간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각. 자, 요거 조만한 바늘 해보자. 얘가 여기 1시를 가리킬 때 원래 12시 정각이었던 바늘이 여기 오면 요만큼의 각이 생기지. 이게 몇 도인지 되게 궁금해.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애가 2시까지 가면 또 요만큼의 각이 생겨. 그죠? 그러면 그 짧은 바늘이 계속 1시간 동안 조금씩 움직여서 이만큼 오는 거야. 또 다시 1시간 동안 조금 해서 이렇게 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몇 도인지를 알아야 돼. 근데 알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원 모양이잖아, 시계가. 근데 원은 여기서부터 반대쪽 한 바퀴를 다 도면 몇 도라고 얘기하겠어? 360도잖아. 360도야. 근데 잘 봐. 1시간 동안 얼만큼씩 움직이는지 잴 거야. 그러면 360도라는 이 각을 모두 움직일 때 얘가 몇 시간 걸리는지를 생각하면 돼. 몇 시간 걸리겠어? 1시간, 2시간, 3시간, 9시간, 10시간, 11시간. 몇 시간 걸려? 12시간 걸리잖아. 그죠? 그럼 12시간 동안 360도를 움직이는 거야. 그럼 1시간당 움직이는 각은 360도를 12시간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 조그만한 각이 몇 도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약분하면 30도네, 30도. 됐어요? 이거 30도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도 30도고요. 여기도요, 30도고요. 그럼 90. 그죠? 다시 30이죠. 120. 다시 30이죠. 150. 100. 다시 30. 합치면 180. 그죠?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니네가 저 바늘을 가끔 쳐다보면 잘 생각해봐. 시계가 시침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1시인데 가만히 있다가 2시가 됐을 때 갑자기 30도 움직여서 이리로 딱 갑자기 와? 아니야. 조금 움직이는데 그걸 1시간 동안 움직인 걸 계산하니까 30도라는 얘기야. 근데 그 조금이 바로 뭐냐면 그럼 이 30도를 1분 동안 움직이는 걸로 계산하면 도대체 몇 도일까? 이걸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30도를 1분 동안은 얼만큼씩 움직이는지 알려고 하면 아까 어떻게 했어? 1시간당 움직이는 각은 360도를 움직이는 총 시간으로 나눴죠. 그럼 지금 30도라는 각을 1시간에 움직인 거였어. 1시간에 30분씩 움직이는 거야. 30도씩. 근데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지? 1시간 말고 1분 단위로 움직이는 각을 계산하려면 이랬잖아. 그러면 이 30도는 도대체 몇 분 동안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1시간을 분으로 고치면 그게 몇 분이야? 60분이잖아. 그래서 30도 나누기 60분을 하면 이게 바로 1분당 시침이 짧은 바늘이 1분당 움직이는 각을 구하는 공식이야. 그럼 약분하면 몇 분이면 2분의 1, 0.55도. 1분 동안 0.5도 해서 60분 동안 30도를 움직인다는 뜻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니네가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침에 대해서 생각해볼까? 긴 바늘. 그럼 긴 바늘이 여기 이쪽으로 오면 1분 움직인 거야? 5분 움직인 거야? 5분이잖아. 이거 니네 긴 바늘 여기 오면 5분이라고 할 거고 10분이라고 할 거고 15분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도대체 이 긴 바늘은 360도를 다 도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근데 이건 분침이니까 얘는 1시간 동안 움직이는 각을 굳이 체크하지 않아도 돼. 분을 읽는 거니까 얘는 그냥 1분당 얼만큼씩 움직이는 거지? 그것만 생각해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럼 분침은 1분당 얼만큼씩 움직일 수 있는지 각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한 바퀴 다를 기준으로 잡는 거야. 360도를 움직이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360도를 움직이는데 몇 분 걸리는지 잘 봐. 분침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45분, 50분, 55분, 60분. 한 바퀴 다 도는데 60분밖에 안 걸려, 분치는. 맞아요? 그래서 360도 나누기 60분. 이게 1분당 움직임입니다. 이해가요? 그럼 얼마야? 6도. 분침은 1분 동안 6도씩, 6도씩, 6도씩 움직일 수 있어. 이해갔어? 이게 시계 문제의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개 예시문 심심하니까 한번 해볼까? 자, 지금 몇 시 몇 분인지 5시 몇 분이야? 5시 59분이야. 아닌가? 4시 59분. 4시 59분이라고 합시다. 자, 4시 59분. 네, 한번 볼게요. 12, 3, 6, 9.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4, 5가 있고요. 지금 4시 59분이니까 긴 바늘 여기 어디쯤 있고요. 짧은 바늘은 5시 가기 전이야. 여기 있어. 자,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짧은 바늘과 긴 바늘 사이의 각을 구하여라. 짧은 바늘과 긴 바늘 사이의 각도는 작은 쪽 각도 있고 얘도 각이야. 그지? 근데 보통 작은 쪽 각을 물어봐요. 그럼 지금 여기가 도대체 몇 도 떨어져 있는지 각을 구해볼게. 각도기가 없는 상황에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늘이 움직여서 만든 각으로 얘를 구해야 돼. 근데 잘 봐. 항상 바늘은 12시 정각에서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12시 정각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4시 59분까지 가면 그 두 바늘 사이의 각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건지 구해봐라 이거거든. 시계는 왼쪽으로 돌아 오른쪽으로 돌아? 오른쪽으로 돌아. 그러니까 움직이는 각이니까 움직이는 거리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둘 다 여기 있었어. 그리고 바늘은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해. 그럼 오른쪽으로 돌아서 자 여기서 분침은 여기까지 왔어. 360도 전까지. 그 다음에 시침, 조만한 시침은 자 12시 정각에서 시작해서 요만큼 왔어. 맞아?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따만큼 움직인 각에서 지금 내가 표시한 각에서 노란색 이만큼을 지우면 누가 남아 얘들아? 누가 남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이 남아. 맞아? 맞아요? 맞죠?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지금 니네한테 설명하기가? 니네가 지금 못 알아들 것 같아. 잠깐 좀 더 쉬운 걸로 가볼까? 좀 더 쉬운 거. 자, 우리가 몇 시 몇 분에 시작했지? 4시 20분에 시작했어? 자, 그러면 4시 야, 4시 20분이면 여기네? 겹쳐져 있네? 그것도 좀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기 가자. 4시 자, 45분. 요거 그렇고요. 4시 45분. 4시 45분. 자, 그럼 다시 항상 여기 12시 정각에서 움직인 걸 생각한 거야. 자, 이쪽에서 시계 방향은 오른쪽으로 돌고 있고요. 그러면 여길 기준으로 짧은 바늘이 움직인 거하고 긴 바늘이 움직인 걸 체크했을 때 누가 더 많이 움직였어? 긴 바늘이 더 많이 움직였지. 긴 바늘을 분침이라고 하죠. 그럼 그 사이에 생긴 요 각은 긴 바늘이 움직인 각에서 짧은 바늘이 움직인 요만큼을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4시 45분에 해당하는 각은 45분 동안 분침이 움직인 각에서 그죠? 근데 시침은 몇 분 얼마나 움직이는 거냐면 잘 봐. 시침은 여기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움직이고 조금 더 갔잖아. 이 조금이 몇 분에 해당하는 거야? 45분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짧은 바늘은 정확하게 시침이지만 이름이 시침이지만 시간만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분만큼도 조금씩 더 움직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시침은 내